보실 프로그램 아라껑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이렇게 구분해서 훈련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요. 훈련 과목으로는 준비하기, 리듬시계, 집중력, 기억력, 창의력, 운의 활성, 속청, 속독, 급수시험 한자, 집중력 영어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집중력 안으로 들어가면요, 이 안에 이렇게 다양한 훈련 과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 집중하기 누르고요, 단계 3 빠르기 4를 선택했습니다. 요거 잠깐 보면요, 자, 두 글자로 된 숫자가 나오는데 85가 나왔죠. 똑같은 숫자가 연속으로 52가 나왔죠. 지금 보신 것처럼 똑같은 숫자가 연속으로 나오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머릿속에 기억했다가 나중에 정답 노트에 기록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연속으로 나온 숫자를 찾자 말자 노트에 적는 것이 아니고 연속으로 나온 숫자를 찾아서 머릿속에 기억했다가 나중에 한 번에 적는 겁니다. 예, 지금 연속으로 나왔던 숫자 머릿속에 기억해 가지고 있던 것을 정답 노트에 기록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눌러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정답 쓰는 시간이 되겠고요. 확인 눌러서 자, 화면에 이렇게 정답이 나왔어요. 1회에는 99, 96, 86, 2회에는 15, 72, 62가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자, 정답 노트에 같은 숫자가 있으면 동그라미 해서 채점을 해서 동그라미 개수에 맞는 점수 오른쪽 끝에 점수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집중력 안에 들어와서 여러가지 훈련 과목들이 있습니다만 요 집중하기 한 개만 딱 보고 일단 하겠습니다. 기억력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기억력 안에도 이렇게 많은 훈련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판단하기 단계 3 빠르기 4를 선택했습니다. 자, 시작하기를 누르면 위에 문장이 나왔다 없어지고 밑에 문장이 나왔다 없어지는데, 기본적으로 문장은 똑같은 문장인데 틀린 단어가 한 개가 있어요. 그 틀린 단어를 찾아서 밑에 있는 것을 적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예, 위에 문장과 밑에 문장에서 틀린 단어 찾으셨습니까? 자, 두 번째 문제 잘 보겠습니다. 예, 깨끗한, 깔끔한 이런 단어들, 틀린 단어 찾아서 밑에 있는 단어를 적으면 되겠어요. 예, 확인 눌렀습니다. 확인 눌러서 빨리 넘어가고요. 예, 다섯 번째 마지막 정답 쓰는 시간이. 자, 정답 확인을 해서 채점해서 해당되는 점수 오른쪽 끝에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학생이 선생님 2번의 답이 깔끔하니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질문을 주면, 나왔던 문제가 위에 문장과 밑에 문장이 똑같은데 틀린 단어가 한 개가 딱 있죠. 이렇게 해서 밑에 있는 단어 깔끔한을 적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훈련은 짧은 순간에 긴 문장을 빨리 정확하게 읽어야 되겠죠. 이 문장도 빨리 정확하게 읽고 틀린 단어 찾아서 틀린 단어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위로 가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은 3단계를 했는데 1단계에 빠르기 2를 한번 해볼까요? 자, 문장의 길이가 짧아졌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면요. 문장이 짧고 보여주는 시간이 깁니다. 누르고 취소하게 하겠습니다. 자, 요 얘기는 단계가 낮을수록 문장의 길이는 짧고 빠르기가 낮을수록 보여주는 시간은 오랫동안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어져 있다면 이 단계와 빠르기를 잘 조절하면 난이도 관리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3단계 빠르기 4를 했는데 이번에는 5단계 빠르기 5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긴도 짧은 순간에 정확하게 읽고 틀린 단어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처음 하는 위의 문장도 끝까지 읽기가 힘들죠. 지금 보신 것처럼 처음에는 짧은 문장으로 오랫동안 보여주는 쉬운 문제로 시작해서 단계와 빠르기를 점점 더 높여가면 지금 보신 5단계 빠르기 5 이 긴 문장을 아주 짧은 순간에도 정확하게 읽고 틀린 단어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절로 생기게 되겠죠. 그런 능력이 생기면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올리기 한번 보면요. 2단계에 빠르기 4를 누르겠습니다. 지금 나왔던 문장을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노트에 적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지금 나왔던 문장을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적도록 합니다. 자, 이 훈련을 취소하기 누르겠습니다. 짧은 순간에 긴 문장을 정확하게 읽고 띄어쓰기까지 적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훈련을 하게 되면 학생들은 정보 처리의 단위가 단어에서 문장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칠판에 글을 적어 놓고 칠판에 있는 내용을 노트에 옮겨 적어라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단어별로 옮겨 적어요. 그런데 이 훈련을 한 학생들은 문장 단위로 칠판에 있는 내용을 노트에 옮겨 적게 되는 거죠. 이 얘기는 정보 처리의 단위가 문장 단위로 되기 때문에 학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 많은 훈련 중에 하고요. 자, 이번에는 보면요. 창의성이란 창의성 구성 능력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증진 방법 이런 말은 이런 훈련들을 할 수 있도록. 자, 창의성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문제가 있으면 창의성 사고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 네 가지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풀어보기, 연결하기, 질문하기, 발상하기, 상상하기, 발명하기, 알아내기, 모아보기, 맞춰보기, 들어보기, 따라가기, 그림보기 등 이렇게 다양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학생들 아주 재미있게 훈련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활성화 훈련인데요.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뇌가 발달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뇌 활성화 훈련은 이렇게 패턴 인식 선택해서 단계 4 빠르기 5를 하면요. 조금 전에 나왔던 패턴을 순간적으로 패턴 인식해서 정답 노트에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모양을 그리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채점할 수 있다. 패턴 인식 2를 보면 이렇게 많은 순간적으로 인식해서 어느 위치에 무슨 모양이 있었는지를 그리는 채점할 수 있고요. 자, 칼라 인식을 통해서 어느 위치에 무슨 색이 있었는지를 훈련하는 칼라 인식도 있고요. 조금 전에는 전체를 다 보고 패턴을 이번에는 이렇게 일부분만
보여주고 어느 위치에 무슨 모양이 나왔는지를 그리는 이동 패턴 확인하면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청 훈련에는 독서 기술, 자기개발, 동화상, 동화하, 속청 게임, 속고매 배우기가 있는데, 자, 독서 기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읽을 때는 책의 종류나 책을 읽는 목적에 따라서 책을 읽는 방법을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독서 기술 15가지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고요. 자, 스키밍법을 선택해서 가로넣기 2배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배속으로 들리는 음성을 따라서 문장을 쭉 따라가다 보면 가로가 있는데 가로에 들리는 단어를 정답 노트에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스키밍법. 스키밍법은 책을 읽을 때 그냥 쭉 훑어보듯이 읽는 방법을 말해요. 마치 갈매기가 바다 위를 휙휙 날다가 물고기가 있을 것 같으면 바다 가까이까지 내려와서 먹이를 발견하면 바로 부리로 물고기를 잡는 방법과 같은 것이에요. 이와 같이 책을 읽을 때에도 책을 쭉 훑어 내려가다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만나면 거기에서 정보를 얻고 또 쭉 훑어 내려가세요. 스키밍법은 여러가지 빨리 읽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에요. 세계 유명한 사람들의 여러가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가장 높은 수준의 방법이에요. 갈매기나 제비가 그들이 가진 모든 능력을 이용하여 땅이나 물 위를 휙휙 날아가다 먹이를 잡아먹고 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그러므로 스키밍법을 확실히 배운 사람은 책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이 방법은 미국의 대학에서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과 많은 유능한 사람들도 익혀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 방법을 완전히 이해한 사람은 이제 책 읽을 시간이 없다고 불평하는 일이 없어질 거예요. 스키밍법을 잘 이용하면 여러분이 책에서 필요한 것을 선택하여 얻을 수 있어요. 책 한 권 전체가 필요한지 아닌지, 각 문장이나 낱말이 필요한지 어떤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것은 술술 건너뛰고 필요한 것은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확인하면요. 예, 가로가 6개 나왔고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정답 노트 확인해서 채점하고 해당되는 점수 이렇게 자, 스키밍법으로 가로넣기 2배속 처음 했는데 2배속은 들으시는데 큰 무리가 없으시죠. 자, 그러면 바로 3배속 해보겠습니다. 3배속은 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들리는 음성이 3배속으로 들린다는 것이죠.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스키밍법. 스키밍법은 책을 읽을 때 그냥 쭉 훑어보듯이 읽는 방법을 말해요. 마치 갈매기가 바다 위를 휙휙 날다가 물고기가 있을 것 같으면 바다 가까이까지 내려와서 먹이를 발견하면 바로 부리로 물고기를 잡는 방법과 같은 것이에요. 이와 같이 책을 읽을 때도 책을 쭉 훑어 내려가다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만나면 거기에서 정보를 얻고 또 쭉 훑어 내려가세요. 스키밍법은 여러가지 빨리 읽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에요. 세계 유명한 사람들의 여러가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가장 높은 수준의 방법이에요. 갈매기나 제비가 그들이 가진 모든 능력을 이용하여 땅이나 물 위를 휙휙 날아가다 먹이를 잡아먹고 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그러므로 스키밍법을 확실히 배운 사람은 책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이 방법은 미국의 대학에서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과 많은 유능한 사람들도 익혀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 방법을 완전히 이해한 사람은 이제 책 읽을 시간이 없다고 불평하는 일이 없어질 거예요. 스키밍법을 잘 이용하면 여러분이 책에서 필요한 것을 선택하여 얻을 수 있어요. 책 한 권 전체가 필요한지 아닌지, 각 문장이나 낱말이 필요한지 어떤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것은 술술 건너뛰고 필요한 것은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정답 확인할 수 있고요. 넘어가면 3배속은 어떻습니까?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은 잘 안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자, 요 3배속은 한 10번 정도 들으면 3배속은 들립니다. 그리고 이 속청 방법은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학습에 다양하게 그 접목이 되어져 있고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교육방송뿐만이 아니고 인터넷 또는 멀티미디어 학습 도구에는 2배속, 3배속까지는 이미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속청은 학습물을 빨리 습득할 수 있는 방법도 되지만 두뇌 개발이 된다라는 그런 획기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배속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아주 신기하게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할 수 있어지고 들린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들리게 됩니다. 자, 4배속 쉽지는 않지만 들린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음성을 따라 눈으로 문장을 한번 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스키밍법은 책을 읽을 때 그냥 쭉 훑어보듯이 읽는 방법을 말해요. 마치 갈매기가 바다 위를 휙휙 날다가 물고기가 있을 것 같으면 바다 가까이까지 내려와서 먹이를 발견하면 바로 부리로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이와 같이 책을 읽을 때도 책을 쭉 훑어 내려가다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만나면 거기에서 정보를 얻고 또 쭉 훑어 내려가세요. 스키밍법은 여러가지 빨리 읽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에요. 세계 유명한 사람들의 여러가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가장 높은 수준의 방법이에요. 갈매기나 제비가 그들이 가진 모든 능력을 이용하여 땅이나 물 위를 휙휙 날아가다 먹이를 잡아먹고 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그러므로 스키밍법을 확실히 배운 사람은 책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이 방법은 미국의 대학에서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과 많은 유명한 사람들도 익혀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 방법을 완전히 이해한 사람은 이제 책 읽을 시간이 없다고 불평하는 일이 없어질 거예요. 스키밍법을 잘 이용하면 여러분이 책에서 필요한 것을 선택하여 얻을 수 있어요. 책 한 권 전체가 필요한지 아닌지, 각 문장이나 낱말이 필요한지 어떤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것은 술술 건너뛰고 필요한 것은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예, 4배속 아주 빠르죠.
그렇지만 음성을 따라서 어디쯤 가는지 문장으로만 따라갈 수가 있으면 그것은 들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따라갈 수만 있으면 반복해서 들으면 4배속도 들을 수 있습니다. 정답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키밍법의 가로넣기에 2배속, 3배속, 4배속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빨리 적기 방법으로 2배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속도를 느끼면서 음성에 따라서 문장을 쭉 따라가면서 어떤 느낌,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자, 준비. 스키밍법. 스키밍법은 책을 읽을 때 그냥 쭉 훑어보듯이 읽는 방법을 말해요. 마치 갈매기가 바다 위를 휙휙 날다가 물고기가 있을 것 같으면 바다 가까이까지 내려와서 먹이를 발견하면 바로 부리로 물고기를 잡는 방법과 같은 것이에요. 이와 같이 책을 읽을 때에도 책을 쭉 훑어 내려가다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만나면 거기에서 정보를 얻고 또 쭉 훑어 내려가세요. 스키밍법은 여러가지 빨리 읽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에요. 세계 유명한 사람들의 여러가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가장 높은 수준의 방법이에요. 갈매기나 제비가 그들이 가진 모든 능력을 이용하여 땅이나 물 위를 휙휙 날아가다 먹이를 잡아먹고 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그러므로 스키밍법을 확실히 배운 사람은 책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이 방법은 미국의 대학에서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과 많은 유능한 사람들도 익혀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 방법을 완전히 이해한 사람은 이제 책 읽을 시간이 없다고 불평하는 일이 없어질 거예요. 스키밍법을 잘 이용하면 여러분이 책에서 필요한 것을 선택하여 얻을 수 있어요. 책 한 권 전체가 필요한지 아닌지, 각 문장이나 낱말이 필요한지 어떤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것은 술술 건너뛰고 필요한 것은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자, 이 정답은 뭐냐 하면 가로가 없는데도 정답이 6개가 있네요. 이 얘기는 틀린 단어가 있었습니다. 들리는 음성과 화면에 있는 문장이 틀린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찾아서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2배속을 지금 해보니까 어떠세요? 아주 자연스럽게 들리죠? 속청은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려고만 하면 저절로 들리는 그런 획기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속청 방법을 통해서 15가지 독서 기술을 익히게 되고요. 이렇게 알게 된 독서 기술은 제공된 교재를 통해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 15가지 독서 기술을 알고 익히게 되면 본인이 읽는 책에 대해서 읽는 목적에 따라서 이 독서 기술을 선택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독서 기술을 습득하게 되고요. 자,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고 속청 게임도 학생들 아주 재미있으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이번에는 속고맵 배우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고맵은 여러분들이 마인드맵 잘 알고 계실 건데 저희는 교과서 내용을 노트 필기하는 방법으로 이 속고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요런 내용을 공부하게 되고요. 2시차, 3시차, 4시차, 3시차부터는 이제 실습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초등학교 교과서를 가지고 실습을 하고 다음은 초등학교 5학년 수학 교과서 요점 정리 내용을 이해하기와 괄호 넣기를 통하여 내용을 파악하고 속고맵으로 표현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넘겨서 빨리 진행시키겠습니다. 들려주는 음성을 들으면서 제공된 자료의 내용을 핵심 단어와 그림을 이용하여 자신이 그린 속고맵을 보면서 자신이 그린 속고맵과 화면에 보이는 속고맵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여 봅시다. 예, 초등학교 5학년 수학 과목에서 약수, 공약수, 배수, 공배수를 배우고 난 다음에 속고맵으로 정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교과서 요점 정리된 것으로 속고맵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교육적 효과를 이번에는 속독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독의 시점이동 훈련을 보도록 하는데요. 속독학원에서 하는 훈련들을 이 컴퓨터로
다 훈련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시점 이동 훈련, 가로 이동에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반전되는 것을 따라서 시점 이동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요. 중간중간이 글자가 나오죠. 저 글자를 나중에 다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점 이동 훈련을 해야만 저 정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민주로 가면요. 자, 다양한 방법으로 시점 이동 훈련을 하고요. 빠르기도 이렇게 빠르기사 한번 이렇게 빠르기도 조절하면서 훈련할 수 있도록 위로 넘어가면 시점 이동 훈련하고 시폭 확대 훈련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문장 훈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점 이동 훈련, 시폭 확대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제 문장 훈련을 해야 되겠죠. 자, 두 단어씩 빠르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반전되는 속도에 맞춰서 속독을 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위로 넘어가면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속독학원에서 교재로 훈련하는 것을 컴퓨터로 재민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급수시험 한자로 넘어가면요. 자, 급수시험 한자는 8급, 7급, 6급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8급에 들어가면 시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 3시차의 기본 한자, 여기에도 속청 방법으로 아주 빠르게 훈련할 수가 있습니다만 기본 한자의 1배속 기본 한자 공부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을 잘 보고 듣고 그 내용을 머릿속에 그려보며 공부하여 봅시다. 준비가 다 되었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누릅니다. 여러분, 이 한자는 어떻게 읽을까요? 네, 이 한자는 동력동이라고 읽습니다. 자, 따라서 읽어볼까요? 동력동. 예, 학생들이 따라서 동력동이라고 하겠습니다. 동력동자는 동력, 동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는 동력동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림을 보면서 알아봅시다. 나무와 태양이 겹쳐져 있는 모양이 동력동자가 되었네요. 이 글자는 동쪽을 뜻하는데 그 이유는 나뭇가지 사이로 해가 뜨는 모습이 보인다고 하여 해가 뜨는 방향, 동쪽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동력동자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단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 알아볼까요? 동력동자의 생활한자에는 동문서답과 동분서주라는 단어가 있어요. 먼저 동문서답. 이 단어는 묻는 말에 대하여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한다라는 말이랍니다. 동분서주. 이 단어는 사방으로 이리저리 바삐 돌아다님을 이르는 말이에요. 이제 이 한자의 부수를 알아볼까요? 동력동자의 부수는 나무목, 나무목자가 부수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동력동자를 쓰는 방법을 같이 배우기로 해요. 쓰는 순서를 잘 보고 기억하여 한자 교재에 동력동자를 쓰는 순서에 맞게 정확히 써보도록 하세요. 예, 화면에는 이렇게 동력동자를 쓰는 핵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제공된 교재에 이 동력동을 쓰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10번 또는 30번 이렇게 쓰는 횟수를 지정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4시차로 넘어가서 문제 풀기 보면요. 이제 이렇게 배운 문제 풀기 시간입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풀이 방법을 잘 보고 교재에 제시된 문제를 풀어보세요. 시작하기 누르면요. 화면에 한자가 굉장히 많이 있네요. 그런데 이 중에서 한자만 다른 한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를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이처럼 여러 개의 한자 중에 다른 한자를 찾아서 음과 뜻을 교재에 적어보세요. 또한 중복되는 여러 개의 한자에 음과 뜻도 적어봅시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운 한자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풀이를 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한자를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요 집중력 영어는 영어를 이용해서 집중력 훈련을 하는데 아주 재미있게 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